예, 앞에서 구조체 정의하고, 그러니까 구조체를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를 정의하고, 그다음 구조체를 활용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멤버, 즉 구조체에 속하는 변수들이죠. 이 구조체를 구성하는 이 멤버들은 구조체를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구조체를 멤버로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구조체 속에 일반적인 변수들만 썼는데, 앞에 설명할 때 기본 데이터, 기초적인 데이터 타입을 재조합해서 만든 새로운 데이터 타입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구조체를 또 구조체 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집어넣는 방법은 이렇게 앞에 스트럭처, 일반적인 변수 선언하듯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조체 정의하고 구조체 변수 선언했죠. 구조체 변수 선언하랑 동일한 방식으로 선언해주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불렀어? 구조체 속에 구조체가 있을 때는 이 마침표 연산자 썼잖아요. 예, 구조체 속에 구조체가 또 있죠. 그래서 구조체 속에 있는 구조체, 그래서 점을 계속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네. 야, 괜찮은데? 배열을 쓸 때는 1차원 때 꺾은 가루를 하나, 2차원이면 두 개, 3차원이면 세 개 썼잖아요. 예, 구조체는 구조체 속에 구조체가 있으면 한 번 구조체면 하나, 구조체 속에 구조체가 또 들어가면 두 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구조체 속에 구조체를 넣네. 야, 얘 구조체라네. 그냥 볼 때는 저게 뭐냐 하지만 구조체를 배운 다음에 남이짠 프로그램을 봤더니 구조체를 썼다. 구조체 썼다는 소리는 프로그램 괜찮게 짠다는 소리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체가 쉬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구조체를 여기서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은 욕심 생기죠? 기회를 줘야 되는데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말에.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 구조체 속에는 또 다른 구조체를 멤버로 가질 수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예, 사각형을 포인트 구조체로 나타내기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를 표시하는데 앞에 이제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쓰래네요. 아까 사각형, 렉탱글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사각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폭은 얼마, 높이는 얼마 이렇게 정의하는데 요때 시작점을 지정할 때 포인트랑 구조체 앞에서 선언한 거 쓰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샘플로 보여줬었는데 그렇게 해서 면적을 구해보려네요. 면적은 얼마고 둘레는 얼마나. 이거 뭐 단순 계산이죠. 뭐 계산 방식 모른다고요? 인터넷 검색해요.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공식, 사각형의 둘레 구하는 공식 이러면 되죠. 산수야 산수. 아이고 초등학생도 알겠다. 구구단 배운 다음이면. 예, 한번 써봅시다. 사각형의 면적 구하는 겁니다. 사각형 면적은 당연하죠. 뭐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죠. 그리고 둘레의 길이는 요 좌표값 계산만 잘 해주면 되죠. 예, 그래서 x에서 첫 번째 p1의 x에서 p2의 x에서 p1의 x를 뺀 그게 이 길이가 되는 거고요. 또 p2의 y에서 p1의 y를 빼면 높이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좌표값을 나타낼 때는 모니터는 이렇게 해갖고 이 왼쪽 위가 좌표값 0이 됩니다. 그거 기준으로 지금 설명한 개념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에게서 누구를 뺄지의 문제가 걸리는데 그때 음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여기서는 저렇게 놓고 계산할 겁니다. 음수가 나오면 그걸 양수로 바꾸는 함수 쓰면 되거든요. absolute 그 abs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지 맙시다. 예, 포인터 지정했습니다. 구조체 선언했죠. 요거 포인트에 대한 구조체 정의. 그 다음 요거 렉탱글에 대한 구조체 정의입니다. 이 속에는 이 포인트가 여기로 들어갔죠. 예? 구조체 속에 구조체가 들어간 경우입니다. 이거 말고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속에 구조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를 때 좀 복잡하게 부르는 거 말고는 그 밖에는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선언할 때는 마지막으로 정의한 구조체 이름 쓰면 됩니다. 이 구조체 속에 지금 렉탱글이라는 구조체 속에 포인터 불렀었죠. 이것만 나오면 얘가 찾아가서 연결시키거든요. 구조체를 사용하는 구조체를 멤버로 사용하는 구조체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어떤 경우 이렇게 좌표값을 갖고 이 사각형 같이 좌표값이 쌍을 이루는 데이터가 있을 때 그거를 세트 메뉴 속에 세트가 또 들어있는 거죠. 세트 메뉴도 뭐 단품 세트가 있었고 옆으로 세려고 그래. 패스. 옆으로 세는 거 막아줘야죠. 이 비대면 수업의 단점이 내 잘난 맛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자꾸 가고 있어요. 이러다 여러분 늦게 끝나잖아요. 전주 수업 좀 많지 않았어요? 꽉 채웠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오늘은 빨리 끝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각형 면적 구할 때 구조체를 멤버로 갖는 구조체 활용했습니다. 구조체 변수의 대입과 비교. 이거는 그냥 변수같이 쓰면 됩니다. 대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구조체 속에 있는데 구조체 이름으로 대입이 되는지, 구조체끼리 비교가 되는지, 점으로 해서 우리가 멤버를 구분했었잖아요. 그럴 때 이 멤버 이름까지 줘야 되는지, 아니면 구조체 이름으로도 그냥 되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적으로 구조체 정의했고요. 이 구조체에 대해서 간단한 포인트 썼습니다. 이럴 때 이 점이 둘 다 같은 건지 비교하고 싶어. 이럴 때 이렇게 구조체 이름을 쓰면 컴파일러에서 오류가 납니다. 구조체 이름으로 내용을 비교하거나 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값을 통째로 가져가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네, 대입은 할 수 있는데 이거거든요. 값을 그대로 저장하거나 옮겨갈 수는 있지만 내용을 비교하거나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알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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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얘기했어요. 대입은 가능하지만 비교는 할 수 없다. 자체적으로. 즉 어떤 대입, 대입은 할 수 있지만 값을 계산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멤버 이름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밑에 적어놨습니다. 어떤 값을 비교할 때는 멤버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구조체 이름으로는 대입, 즉 그중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거 말고 복사 말고는 안 됩니다. 알았죠? 구조체의 변수는 대입만 가능하고 구조체는 대입만 가능하고 그리고 비교는 안 됩니다. 구조체 변수는 대입이나 비교 다 됩니다. 모든 연산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해보면 되죠. 구조체끼리는 비교 불가능하다. 연산도 한다고 했는데 되면 좋은 거고 뭐. 알았죠? 구조체 이름으로는 대입 말고는 딴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구조체 변수끼리 허용되는 연산에는 구조체 변수끼리 허용되는 연산 뭐가 있죠? 구조체 변수입니다. 다 됩니다. 구조체 변수끼리는 다 됩니다. 구조체가 안 되는 거죠. 구조체를 가지고 실수. 구조체 변수끼리는 그 대입 말고는 안 됩니다. 구조체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 멤버로는 비교 연산이 다 됩니다. 말장난이야. 알고 있으면서 단어 하나 잘못 써서 그렇죠. 구조체 변수로는 대입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조체 변수가 아니라 구조체 멤버로는 비교도 되고 계산도 다 가능합니다. 구조체 태그와 구조체 변수의 차이점은 뭐죠? 구조체 태그가 일종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타입 이름이 되는 거죠. 구조체 변수는 그 타입으로 만들어진 실제 변수죠. 오케이? 이 구조체 이름을 갖다 구조체 태그라고 한다고 앞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몰라도 되죠. 의미는 알고 있으니까. 구조체 멤버를 구조체 멤버로 구조체를 아까 했죠. 구조체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를 만들 수 있다면서 사각형 레탱글 설명했습니다. 구조체는 배열을 멤버로 가질 수 있는가? 되죠. 아까 스트링 썼어요 벌써. 캐릭터로 선언된 거 멤버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안에는 구조체를 멤버로 쓸 수도 있고요. 배열도 멤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그 데이터 타입이 뭐지? 포인터도 될 겁니다 아마. 아직 설명은 안 했지만 뒤에 나오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조체 멤버들은 어떻게 하고 그 멤버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했습니다. 구조체 멤버에는 또 다른 구조체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변수로는 할당은 할 수 있습니다. 값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통째로. 그렇지만 그걸 비교하거나 계산은 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하거나 계산을 하고자 할 경우는 구조체 멤버 이름까지 적어야 됩니다. 구조체 속에 들어있는 그 변수 이름까지 지정을 할 때에만 비교를 하거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명확히 설명한 것 같은데. 뿌듯. 통과. 예, 앞에서 구조체 멤버로 배열을 쓸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요번엔 그게 아니라 구조체 자체를 배열로 쓸 수 있냐는 겁니다. 구조체 자체를 배열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그런 필요성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수를 하나 저장해서 변수를 배열로 썼듯이 지금 우리가 정의한 이 구조체도 일종의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그럼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속에 세트는 여러 가지지만 세트 구성품은 여러 가지지만 그러면 당연히 구조체도 배열로 선언이 가능합니다. 그럼 구조체 이름 뒤에다가 첨자 달아서 꺾은 가로 인덱스 달았으면 된다는 겁니다.
구조체를 여러 개 모아놓은 걸 구조체 배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는 구조체 멤버에 대한 배열이고요. 이렇게 여러 개를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쓰는 방법 설명해 보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구조체 정의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금 구조체 배열에 대해서 구조체를 배열로 선언하는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체가 정의가 됐고요. 구조체 변수 정의할 때 여기다 배열임을 나타내는 꺾은 가로 속의 개수를 지정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체 배열 선언 끝납니다. 똑같네. 배열하고 똑같죠? 배열하고 똑같습니다. 네, 배열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서 출발돼 올라온 겁니다. 프로그램 언어를 개발하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프로그램 언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그대로 확장했습니다. 여기다 배열의 개수 표현, 꺾은 가로 속에다가 숫자 집어넣는 거 이거만 쓰면 동일하게 배열로 되고요. 활용법도 구조체 이름에다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구조체 이름의 인덱스, 배열의 방번호 이거 지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됩니다. 또 초기값을 설정하는 것도 동일하게 합니다. 이렇게 값을 주고 싶으면 이렇게 세 개면 방이 0번 방, 1번 방, 2번 방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배열은 저기 적힌 건 개수고요. 실제 쓸 때는 방 번호가 된다고 그랬고요. 방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거 기억하면 배열 생각하면 동일하네. 부조리 요거 말고는 뭐 특별한 거 없네. 그리고 쓸 때 여기 마침표 찍는다는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구조체 배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 배열을 이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성적 처리입니다. 구조체 정의했고요. 여러 명의 학생이니까 요거를 일단 여기 디파인 아직 설명하진 않았는데 사이즈라는 이름으로 3이라는 숫자로 활당을 했습니다. 여기다 직접 3을 적어도 되고요. 요 사이즈라는 상수를 집어 넣어도 됩니다. 명확히 하고 나중에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얼굴이 노래졌다 빨개졌다 하는데 이거는 내가 옆에 스탠드 켜놓고 화면의 빛 때문에 그러거든요. 화면이 노란. 좀 멀리 가면 좀 화면빨이 안 받아서 어두워지고 바뀌었네. 노래지고. 나 혼자 보고 좀 노는 겁니다. 나도 이제 오른쪽 밑에 이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로 선언해서 하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구조체를 배열로 선언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성적표 만드는 거 집어넣어 본 겁니다. 그래서 선언했고요. 3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반복문으로 3번 돌면서 학번, 이름, 학점을 받아서 구조체 배열에다가 지정했습니다. 여기에 %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 알죠? 여기가 이 네임을 보는 거죠. 네임이 캐릭터의 배열로 정의됐기 때문에. 그런데 구조체 배열도 배열인데 왜 이거 쓰지? 얘는 이거 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구조체 배열은 구조체 속에 멤버에다 값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구조체 자체에 넣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조체 멤버가 배열인 경우는 %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즉 구조체가 배열이긴 하지만 여기에 스캔F를 받아들일 때 %사용 여부는 이 멤버 변수가 무슨 타입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겠죠. 멤버 변수가 배열일 때는 스캔F에서 %를 안 써도 된다. 구조체가 배열이라 하더라도 멤버 변수가 배열이 아니면 %를 붙여서 사용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러 쓰는 거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역시 돌려서 그 결과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직접 써봐요. 지금 우리 뭐 설명했죠? 구조체에다 배열 쓰는 거 설명했습니다. 구조체 배열과 구조체의 관계죠. 상품 5개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체 배열을 정의해라. 5개 정보 뭐뭐 집어넣을까? 해봤습니다. 상품 코드, 이름, 가격, 메이커, 색깔. 그리고 이거를 배열로 정의하라네. 정의. 이건 구조체의 정의죠. 구조체의 정의고 구조체 배열을 정의하면 나중에 이걸로 불러 쓰는 거 하면 되죠. 스트럭처 굿. 요까지가 기본적인 구조체 불하는 부분. 여기다 new라고 하면 새로운 제품 그리고 꺾은 가로에서 10종류 이렇게 선언하면 되겠죠. 요게 답이네. 잘 글씨를 알아보긴 나쁘지만 스트럭처 굿 그리고 여기다가 구조체 이름, 구조체 변수 이름이죠. 그리고 여기 배열이니까 배열로 정의하라고 그랬죠. 배열을 정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꺾은 가로 속에 개수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구조체와 포인터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전에서는 포인터랑 동일하겠습니다. 구조체에서 포인터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로 포인터를 쓸 수 있고요. 포인터를 구조체 멤버로 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모든 데이터 타입은 구조체에 다 집어넣을 수 있고요. 구조체는 앞에서 배운 모든 배열 포인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이름이 지저분해질 뿐인데 또 그 속에 세트 메뉴다 보니까 구성품이 좀 많을 뿐인데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구조체와 포인트, 구조체를 포인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구조체의 멤버로 포인터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오케이? 말은 쉽죠? 쓰는 게 더러워지는 거죠. 포인터 별로 좋지 않거든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포인터를 쓴다는 거는 이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지만 있는 건 알아야 되니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이렇게 구조체를 정의한 다음에 이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를 선언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앞에 데이터 타입 써도 인트에 대한 거 할 때 이렇게 인트 적었죠. 여기다 이 별표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체에 대한 포인터가 됩니다. 나머지 활용법 동일. 근데 앞에 걸 잘 공부했어야지 이걸 이해하는데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할 때 지금 요 구조체 주소를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 줬죠. 구조체 포인터 변수에다가 쓸 때 그냥 이렇게 원래 걸 불렀을 땐 이런 식으로 점이라는 연산자 이용해서 표시하죠. 이게 원래 구조체에 있는 거 불러 쓴 거고요. 포인터 변수 쓰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좀 특이하네. 괄호로 묶어주는 이유는 이 별표, 포인터에 대한 별표가 그냥 놔두게 되면 p.넘버에 넘버에 대한 포인터 값인지 p에 대한 포인터 값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준 겁니다. 요거 먼저 계산하 즉 p, 즉 포인터 주소죠. 이 주소를 찾아가서 그 속에 있는 넘버를 찾으라는 겁니다. 요 표현법 조심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구조체 변수에 대해서 포인터 값을 지정한 겁니다. 구조체 변수에 대한 포인터 값입니다. 선호할 때도 구조체에 대해서 어드레스 값을 여기다 할당을 했으니까요. 구조체를 가지는 포인터, 구조체 포인터 사용법 설명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동일합니다. 뒤에 붙은 건 그냥 붙어 나가는데 이게 멤버에 대한 포인터인지 포인터가 구조체 멤버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조체 자체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바로 또 이제 상대되는 거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는 이런 연산자가 있습니다. 점이 아니네. 이거 연산자는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는 경우입니다. 아까는 이렇게 별표에 P하고 이렇게 묶었잖아. 이거 그 점 찍었잖아. 이거 귀찮으면 이거 쓰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써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정의했고요. 똑같이 선언했습니다. 그걸 쓰는데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좋으면 이거 쓰고 이게 좋으면 이걸 써도 됩니다. 연산자가 점 말고도 저게 있구나. 근데 마이너스 부등호 이거는 구조체 포인터로 쓸 때 앞에가 포인터가 들어간다는 P 구조체 포인터 속에 있는 멤버를 부를 때 쓴다는 겁니다. 이게 더 명확해 보이네. 이게 때에 따라 이게 포인터인지 뭔지 애매할 때 이렇게 타이핑하려면 귀찮잖아. 문자가 4글자잖아. 점까지 5개 적어야 되잖아요. 요거 3개만 적으면 되잖아요. 훨씬 좋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부등호 연산자는 구조체 포인터로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할 때입니다. 구조체 멤버 포인터 포인터 주소 구조체 포인터로 그 구조체의 멤버를 부를 때 쓴다. 말이 좀 복잡하죠.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를 가리키는 포인터 변수로 그 속에 있는 멤버 즉 변수를 불러낼 때 쓴다는 겁니다. 구분 잘해요. 말장난 같지만 헷갈려요. 그럼 결론은 이게 구조체 포인터에서 멤버를 부를 때 쓰는 연산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 넘버,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 넘버. 이거 뭐야? 이게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인데 결론은 같다는 소리인데. 괄호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언됐을 경우는 얘에 대한 포인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포인터일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넘버가 포인터 변수일 때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에 대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게
P가 구조체 포인터잖아요. 이 속에 있는 넘버를 잡았는데 이게 넘버이면 이렇게 밖에다 포인터로 지정하는 연산자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 둘은 같은 거 아닌가?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멤버 넘버, P가 가리키는 구조체 변수의 멤버 넘버 같은 소리 같은데 이제 그게 구조체 변수 이게 이 P가 구조체 포인터냐 구조체 포인터가 아니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말장난 같은데? 아이씨 모른 척 해야 되겠는데? 앞에서 했던 거 하는 게 좋습니다. 구조체 포인터에서 멤버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줍시다. 구조체 포인터에서 멤버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 오케이? 앞에서 설명한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는 예 들어놨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 이 포인터 들어가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양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한번 쭉 한번 예제 돌려보는 정도로 끝내도 되는데 혹시라도 기말고사 문제 이게 나오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좀 되겠죠. 뭐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뭐 편법 쓰면 결과만 맞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짰냐 했죠. 순서 뭐 어떻게 짰냐를 안 본다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맞아야지 소스를 볼 가치가 있는 거죠. 결과도 안 나는 틀린 소스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구조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 참조하는 거 이거 쓰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구조체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 포인터 쓰려고 P라는 포인터 변수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S에 대한 주소를 여기다 포인터 변수 P에다 지정해 줬죠. 이렇게 했을 경우 가만 있어봐. 아까 이거 지금 비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거 불렀을 땐 이렇게 썼죠. 포인터 변수 쓸 땐 이렇게 썼고요. 구조체 포인터 쓸 땐 이렇게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동일합니다. 아, 같은 거구나. 아, 같은 거구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넘버나 저 뒤에 있는 멤버는 포인터 변수가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넘버, 네임, 그레이드는 포인터 변수 쓰지 않았고 구조체 포인터를 쓰는 경우 이야기합니다. 구조체 포인터를 쓰는 경우 아, 뭐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말이 어려운 거죠. 아이씨 모른 척해요 이거. 왜 구조체를 포인터로 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오케이. 구조체 포인터로 구조체 멤버를 참조하는 방법 비교했습니다. 같은 겁니다. 포인터를 멤버로 가지는 구조체입니다. 포인터를 멤버로. 아이씨. 앞에 얘기죠. 이 속에 지금 이렇게 데이트라는 구조체 선언했고요. 스튜던트라는 구조체를 선언했는데 이 데이트라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그냥 쓰지. 왜 이걸 또 쓴다고 그래. 포인터 변수로 지정을 하겠대요. 그럼 쓰기가 귀찮잖아. 실제로 안 씁니다. 짜증나게 구조체 속에 구조체 쓰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그 구조체가 포인터 변수까지 써버리면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데이트에 대한 구조체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스튜던트에 대한 구조체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 둘, 세 개만 지정했네요. 얘만. 지금 여기 포인터는 지정만 돼 있지 여기는 값은 안 들어간 거죠. 왜? 값은 이거 갖다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데이트 같은 구조체입니다. 여기에 답이라는 이름으로 포인터 변수를 지정했거든요. 포인터 변수. 그 포인터 변수에다가 앞에서 정한 요거 D에 대한 주소를 여기다 저장해 버린 겁니다. 그럼 원래 세트 메뉴 밑에 붙어 다니는 세트네. 세트 메뉴가 두 개 있네. 세트 메뉴가 서비스 애드온 서비스 패키지네. 이런 짜증나게 만드는데. 그래서 그냥 불렀으면 되는 거고요. 포인터 속에 들어간 포인터잖아요. 구조체 속에 들어있는 포인터 변수죠. 이럴 때는 기본적인 거 이게 포인터 변수 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조체 포인터를 쓰는 거 이것 속에다가 이쪽 데이트의 멤버 이름을 적어줘야 됩니다. 귀찮게 하려고 작정했구만. 아까는 구조체 변수였고요. 구조체 포인터였고요. 지금은 멤버 포인트입니다. 구조체 멤버로 포인터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구조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그 속에 있는 구조체 멤버가 포인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멤버까지 정의해 준 다음에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더럽습니다. 이거 쓰기 싫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둡시다.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전공하는 친구들은 너희들은 써라. 알았지? 교양 있는 애들은 있다는 거 말고 넘어갑시다. 되게 복잡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데이트라는 구조체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스트럭처 적어야 됩니다. 구조체 속에 이 구조체를 집어넣는데 그 멤버로 이 구조체가 또 포인터를 가지고 있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일단 스튜던트를 정의하게 되면 스튜던트에 대한 구조체는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여기에는 포인터 변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데이트에 대한 건 또 다른 구조체가 만들어서 관리가 됩니다.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죠. 실제 내부에는 구조체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거죠.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데이터 만들어지고요. 이걸로 데이터 만들어졌는데 이걸로 만들어진 끝에 여기 답이라는 곳에 이거의 주소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둘이 연결돼서 세트 메뉴 같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세트 메뉴에 애드온 덤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냥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필요하면 쓰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써본 적 없습니다. 구조체와 함수. 이거 헷갈리는데. 지금 빨리빨리 가고 싶은데 좀 그래. 구조체와 함수 동일합니다. 구조체를 함수의 인수로 전달하는 경우 구조체는 복사본이 전달이 된다. 일반적인 변수랑 동일합니다. 일반 구조체를 보내면 그 복사본이 됩니다. 나중에 수정이 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받고 싶으면 꼭 리턴을 써야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조체는 일반 변수와 동일하게 함수에서도 취급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구조체를 반환받고 싶다 그러면 꼭 리턴에서 구조체를 정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전달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일반 변수일 때고요. 구조체 변수를 선언한 경우는 그게 한 덩어리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통째로 넘어옵니다. 조금 나은 면도 있죠. 리턴을 여러 개 못 쓰는 경우 그 데이터를 구조체로 선언해서 전달해주고 처리한 다음에 그 구조체를 리턴 명령으로 반환했을 경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넘겨받을 수 있다. 전에는 안 된다고 그랬지만 지금 있답니다. 구조체를 쓰면 있습니다. 오케이? 구조체를 반환한 경우 복사본이 반환되기 때문에 복사본이 반환됩니다. 받아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예, 구조체와 함수인데 구조체의 포인터로 함수를 부르는 경우가 어떻게 돼요? 우리 전에 할 때도 했죠. 함수에다가 포인터 변수를 써갖고 보내는 경우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리턴이란 말 쓰지 않아도 다 반환이 되죠. 즉 동일한 메모리를 공유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구조체 포인터를 썼을 경우 그 포인터 값을 변하게 되면 함수에서 값이 처리된 이후에 별도로 리턴이 없어도 원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변경된 값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체에서 포인터도 구조체 포인터를 사용할 경우 앞에 사용한 함수에 이게 뭐였죠? call by reference였죠? call by reference와 동일한 기능을 나타냅니다. 아까 그냥 복사 포인터 변수를 쓰지 않으면 call by value 값만 복사가 되는 거고 포인터 변수를 쓰게 되면 call by reference로 값을 리턴하지 않아도 수정된 값이 적용됩니다. 오케이? 예, 앞에서 설명한 건데 또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이제 구조체 써가지고 가는 그 구조체 속에 포인터 쓰는 거 그거 관련된 예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풀 것 같아가지고 여기 뭐 스칼라 벡터 이런 얘기 나오면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아요. 나도 싫더라고. 근데 이제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용어의 정의는 해놨거든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가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쌍을 각각 연산하는 그런 거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말 빼고요. 그냥 구조체 간의 연산 이렇게 생각하고 코드 봐주기 바랍니다. 예, 앞에 그 소스 코드는 그냥 돌려보면 됩니다. 어려운 사항 없습니다. A라는 벡터에 이런 게 들어갔고요. B라는 벡터에 이런 게 벡터라는 것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각각 연산하는 거거든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get 벡터 sum하고 보냈는데 이렇게 보내면은 벡터가 지금 포인터가 아닙니다. 그럼 call by value가 되죠. 값이 넘어가는 거죠. 들어가죠. 그리고 이걸 갖고 얘가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반환할 때 리졸트를 했습니다. 리졸트는 여기 또 선언했죠. 구조체로 했습니다. 리졸트. 이 구조체 속에는 값이 x와 y 두 개가 들어있죠. 함수를 쓰는데 call by value로 구조체를 반환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고 봐주면 됩니다. 함수에서 call by value를 쓰는 거거든요. 값을 전하고 처리된 연산 결과를 돌려받는 거예요. 그때 값만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돌려줄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거죠. 리턴은 두 개의 값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손에서 세트로 묶어서 보내주는 기법입니다. 그 세트가 바로 여기 스트럭처 벡터라는 세트 메뉴거든요. 오케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쉽습니다.